특히나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 때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11% 상승, 그리고 8월 7일에 바로 14% 상승.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역행하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를 선택하는 게 추후에 상승장 때도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드린 베이커리의 신메뉴 황치즈 갸또가 나와서 이거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먹고서 기분 좋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새로운 메뉴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동안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수 제재차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시장에 매몰돼 있어 봐야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본업에 집중을 하든지 다른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산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현재 시장은 V자 곡선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조차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이것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고 관망하면서 기회가 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엄청 빠졌잖아요. 네,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하루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이었었고요. 저도 8월 5일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2일인 금요일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젊은 부자들 TV를 촬영했었는데 그때도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 폭을 넘어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하루였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빠르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매도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정 부분 우리나라 증권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동 매도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투매로 연쇄작용으로 작용한 것을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상승한 추세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런 고금리인 곳에 투자를 곳곳에 해놨었던 자금들을 전체적으로 회수를 하는 일명 엔캐리에 의해서 일본의 자금 회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엔캐리 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발발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의 하루에 좀 몰려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다우존스를 보면은 8월 1일 마이너스 1% 하락, 8월 2일에 마이너스 1.5% 하락, 그다음 8월 5일인 블랙 먼데이에 마이너스 2.6% 하락. 그래서 단시간에 약 한 7% 정도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다음 날인 8월 6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다 V자 곡선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그 당시 실업률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투매가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 이후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경제 침체는 될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들이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8월 5일에 있었던 코스피 마이너스 8%라는 엄청난 폭락을 지금 약 한 2주 동안에 모두 다 회복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이 명확했는데, 사실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의 원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의구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저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날 8월 5일과 6일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 또 많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를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에 맞춰놓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동시다발적인 투매가 일어났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보면 코로나가 다시 또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인 녹십자 MS라는 종목의 상승률을 한번 봐볼게요. 8월 5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 정도 급락을 했지만 8월 7일에 12% 상승, 8월 8일에 상한가, 오늘도 한 25% 정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차트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2020년 9월 8일 19,950원이던 게 현재 이렇게 50% 이상 올랐지만
6,350원입니다. 그 얘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정도 하락하고 30-40% 정도 반등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코로나 기간에 물렸던 사람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70%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코로나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평생 탈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번에 또 다뤄줬던 그 미국 대선, 그건 주식이 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대선은 60일 이상 남았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차 토론도 남아있고 오바마의 대선 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주, 해리스 관련된 주도 모두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강력한 일정이 있는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6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해리스 종목들이 내려가겠고 반대인 상황은 해리스 종목이 올라가면 이렇게 반대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지에 따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해리스 관련된 주들을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해리스 관련된 주들을 좀 매도하고 떨어진 트럼프 관련된 주들을 좀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 왜냐하면 박빙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아닌 지지율에 따라서는 뭐 1%, 2% 정도의 박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지 매매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관련된 주의 대표적인 종목인 하나로스페이스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성첨단 소재 같은 해리스 관련된 주들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8월 12일에는 18%까지 또 급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하락하지 않고 하방을 견조하게 지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남은 2달 동안에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사두면 좀 좋아진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테마주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된 주들을 물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얘기는 결국엔 매매 영역이란 얘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물론 이런 미국 대선 관련된 주들은 아직 스케줄이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갈 있지만 특히나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진세가 조금만 꺾이게 돼도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조사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렇게 폭락장 속에서도 믿고 살 수 있는 실적주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실적주 섹터 중에 하나는 바로 방산 섹터인데요. 방산은 방위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가치주 성격과 결국에는 미사일과 항공우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라는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가진 가장 안정성이 있는 섹터라고 굉장히 많은 추천을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K2라든지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이라든지 이런 수출 이슈 재료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제재차에 딱 맞는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할 종목은 사실은 대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 또 인적 분할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오늘 보시면은 방산주가 모두 다 음봉이거든요. 모두 다 음봉인 가운데 두 종목이 상승 중인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인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은 2013년 상장한 이후로 올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 있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의 구간이고요. 투자자 수급 동향을 봐도 기간 매수세가 한 260만 주 정도 한 달 사이에 들어왔고 특히나 8월 13일과 14일에는 기간과 외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상승의 좋은 시그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22년도에 3조 1천억 원, 23년도에 3조 5천억 원, 그리고 24년도 추정치가 4조 1천억 원대로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영업이익은 22년도에 1,475억 원, 23년도에 2,100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3,890억 원으로 3년 연속 상승.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제재차의 재무제표 조건에 딱 맞는 실적주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발생한 재료 중에 MSCI 편입 후보군이라는 좋은 재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MSCI 8월 정기 편입에 편입되는 LX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정기 편입 기대감으로 4월 달에 10만 원대이던 종목이 27만 4천 원까지 한 150% 정도 3개월 사이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물론 시총의 차이는 나지만 LS 일렉트로닉은 상승하기 전에 한 2조대였고 현재 5조대 정도 되고, 현대로템은 현재 5조대긴 해서 그만큼까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K2 폴란드 수출이라든지 이런 꾸준한 재료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섹터인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들이 플래시스라든지 또는 파마리서치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섹터를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의료기기 섹터는 여름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리쥬란 힐러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은 시총 1조 9,598억 원의 중형주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1개월 누적이 외국인 24만 8천 주, 그리고 기관이 한 10,000주 정도 꾸준하게 외국인이 매수세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22년도에 1,948억 원, 23년도에 2,610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3,367억 원, 3년 연속 매출액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22년도에 659억 원, 23년도에 923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237억 원으로 꾸준하게 3년 연속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36%대, 실적주 요건으로는 명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톡스 관련된 주들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발생함에 따라서 그러한 재료들도 가지고 있고,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함에 따라서 국내 중소형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작은 이벤트들도 일어나고 있어서 충분히 재료성으로서 가치가 있고요. 특히나 차트로 보면은 2015년에 상장한 이후로 역사적 최고가 구간 거닐고 있고, 특히나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 때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11% 상승, 그리고 8월 7일에 바로 14% 상승,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역행하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추세에 역행하는 강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추후에 상승장 때도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박스권을 4개월 동안 이루고 있었는데 8월 7일에 17% 급등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제로서 강하게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최근 2년상 가장 큰 폭으로 터졌기 때문에 상단의 상승 추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지수의 N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파마리서치나 현대로템처럼 강한 추세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주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현재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8월 5일에 큰 폭의 하락을 빠르게 반등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거는 역배열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역배열 종목들은 설사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8월 5일에 하락분을 한 2, 3일 새에 빠르게 회복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되, 현재 오히려 더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특히나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주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매수하면은 충분히 9월, 10월에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4일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한 5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아왔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 4년 동안 거의 매년 1000종목 이상을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블랙 먼데이처럼 큰 폭의 손해를 본 적도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실적주 스윙 투자 그리고 실적주 분할 매수만이 큰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 실적주들의 펀더멘탈 자체는 변함이 없다면 당연히 시장은 언젠가 회복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당연히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은 그 종목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의 변동성에 현혹되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 실적주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직장인 투자자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